앵커의 선책입니다. 하반기에 바이오가 좋을 거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권사들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움직이는 힘은 금리와 실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코스피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 제약, 한국 기준금리 세 가지를 표현한 겁니다. 기준금리와 제약과 의약품 그래프가 반대로 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역시나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제약바이오에게는 호재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내 돈으로 다 투자할 수는 없죠. 연구개발도 내 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기술적 성과라고 합니다. 이번 유한양행을 보면 알 수 있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FDA에서 시판 허가가 되면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되면 바이오 기업이 훌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약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이치산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이프라인인데요. 이게 리가켄바이오의 경쟁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마지막 결정일자는 올해 말이고요. 아스텔라스의 졸베투ක්시맙 같은 경우는요. ABL바이오의 경쟁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오니스의 파이프라인인데요. 이 올레자르센이라는 파이프라인이 ST팜에서 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약도 신약이지만 국내 바이오를 이야기하면서 바이오시밀러와 CDMO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성장률이 뭐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 10년 평균 성장률이 13%였습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이오시밀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DMO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MO 시장의 비율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17%까지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CDMO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점은 탑5 안에 드는 종목들, 5 안에 드는 업체들의 점유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점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체일수록 더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탑5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첨단 생물 보안법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주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생물 보안법 같은 경우는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건데요. 특히나 중국 쪽에 거래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에게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IRA 약가 인하도 발표가 됐죠. 장단기로 어떤 영향이 있나 살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길게 본다면 바이오 제약사의 수익성 저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 부분도 수익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할 점은 있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 연말까지 남아있는 바이오 학회들도 우리가 챙겨봐야겠죠. 일단 9월 같은 경우는 세계 폐암학회와 유럽 종양학회 두 개가 열립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세계 폐암학회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 발표를 하고 또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루닛, ST팜, 네오이뮨텍, 유틸렉스, HLB 같은 종목들이 연구 결과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회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시고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방이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해야 한다. 실적이 찍히고 특히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고요. 안정적인 매출이 있는 종목을 봐야 한다라면서 SK바이오팜과 HK이노엔을 탑픽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이번 반등이 제약바이오 섹터 붐의 초입기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안정적인 실적이 있는 종목을 봐야 한다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종목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들 또 바이오텍 종목들 역시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